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론 백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 우울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백이 처음 시도한 완벽한 연구에 우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은 우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였는데, 그는 우울증은 일그러진 인지적 구조와 결함이 있는 정보 처리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구조, 성장과 발달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경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잘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구조인 인지적 구조 안에 일그러짐, 왜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를 할 때 객관화된 관점을 지향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게 됨으로써 뚜렷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울증 환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환경, 미래를 파국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앞으로 열심히 해도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자신의 환경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서 내 부모님은 돈이 없어, 나는 키가 작아, 이런 식으로 키가 작은 대신 다른 능력이 뛰어나죠.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서나 자기 자신에서나. 그러나 그것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가치를 두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래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관점이 결국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파국적으로 보게 되죠. 어차피 살아봐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어차피 노력해봐야 나아질 게 없어 라고 결론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이와 같은 파국적인 인지구조, 그 다음 정보 처리 능력이 사실은 우울증이 깊어지고 우울한 상태가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반추되는 능력 또한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왜곡된 인지구조와 편향된 정보 처리가 반추됨으로 인해서 그 반추성이 강화되어서 확신이 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진단 요건에 매우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과, 업적은 매우 높이 평가하지만 자기 자신의 업적은 얼마나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야, 다른 애들은 놀면서 하는데도 그 정도 되었어 라고 하면서 타인을 우월하게 보고 자기 자신은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동기를 계속 스스로 포기하거나 상실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그 결과는 점점 나아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까봐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은 현상 유지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 양상을 가지고 있죠.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울이라는 정서고, 그 이전에 인지 왜곡과 편향된 정보 처리가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환으로 우울증 환자는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점점 더 보잘것없이 만들어가게 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그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다시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면서 무기력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비난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삶 자체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울증 환자는 수면 장애를 거의 동반하게 되는데 많은 수면에 빠져들거나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것을 오히려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케이스에서 살펴보면은 어쨌든지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긍정적인 동기가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에 불면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 경험에 의해서는 동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에너지를 좀 쓰려고 하는 부분이고, 많은 수면에 빠져드는 환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 치료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울 환자들은 수면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체벌하게 되죠. 자기 파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이 모든 잘못이나 이제 이 현상들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 있다로 다시 또 돌아가게 되고 만성적으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양상을 가지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자기 열등감을 또 자극하게 되고 열등한 부분, 우등한 부분이 있음에도 열등한 부분에 주목하게 되고 열등한 부분을 다시 또 자기의 대표적인 자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수준이 매우 스펙트럼이 넓고 크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또 어떤 양상이 그 안에 개인적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많은 경험을 가진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약물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약물의 도움, 처방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진짜 초기에서는 처방 없이도 상담만으로도 우울에서 잘 벗어나는 케이스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